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당시 숙종 때에는 크게는 서인과 남인, 작게는 서인 안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남인 내에서는 탕남과 청남으로 나뉘어 있던 상태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서인과 남인이지만 실제로는 노론, 소론, 탕남, 청남이 전국을 이끌던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노론과 소론은 남인들을 몰아내려 할 때만 힘을 합쳐 서인의 목소리라며 남인을 공격했고, 남인은 이번 화에서 다루게 될 신사환국을 끝으로 정계에서는 거의 힘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남인은 추후 다루게 될 1791년 조선 최초의 카톨릭 박해 사건인 신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 정계는 대부분 노론과 소론 중심으로 흘러갔으며, 정조 때에 들어와 탕평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노론은 또 벽파와 시파로 나뉘게 되고, 소론은 남인과 함께 주로 시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23대 임금인 순조가 즉위하며 정조 때의 권력을 잡은 시파는 밀어내고 벽파를 중용하기 시작했고, 순조의 외할아버지 김조순이 등장하며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다시 시파가 중용되기 시작, 김조순의 권력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대부분의 벽파 쪽 노론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아무튼 숙종은 갑술왕국 이후 서인들을 다시 등용하기 시작했으나, 서인들은 인현왕후의 복위를 찬성하는 노론과 복위를 반대하는 소론으로 나뉘어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01년 인현왕후가 복위한 지 약 7년 만에 피부병과 신경통이 도져 병사하게 됩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가 병에 걸려있던 2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인현왕후가 있던 곳은 중궁전이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민씨라고 일컬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늘상 민씨는 요사스러운 사람이라고 모함을 하곤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장희빈은 취선당 서쪽에서 인현왕후의 초상화에 활을 쏘며 인현왕후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알아챈 숙빈 최씨가 야밤에 현장을 목격하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소론은 장희빈을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때마침 숙빈 최씨가 장희빈의 저주로 인현왕후가 죽었다며 숙종에게 울며 고하자 크게 화가 난 숙종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죄인들을 잡아다 그 죄를 물으면서 장희빈에게는 자진하라 명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당시 14살이던 어린 왕세자가 대신들에게 직접 나서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는데, 노론은 이를 외면하였지만 소론은 죽더라도 나서서 은혜를 갚겠다며, 이때부터 소론은 장차 20대 국왕 경종이 될 왕세자를, 노론은 21대 국왕 영조가 될 어린 연인군을 차기 왕으로 밀게 됩니다. 때문에 왕세자가 왕이 될 경우 자신들은 모조리 숙청될 것이라 생각했던 노론도 은근히 왕세자를 압박하고, 연인공으로 왕세자를 바꾸기 위해 숙종에게 아부하며 잘 보이려 노력하게 되는데, 장희빈의 죽음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방수를 이용해 저주한 것이 발각이 되어 숙종에게 자진하라 명을 받게 되고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됩니다. 한편 남인이 서인들을 몰아내고 정계에 발을 붙이고자 일을 하나 꾸미게 되는데, 장희빈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묘를 몰래 파헤치고 비석을 훼손하여 저주스러운 물건들을 함께 묻은 후 서인의 짓이라고 무고를 하던 일이 드러나, 사건과 관련된 남인들은 모조리 참수되면서 남인은 정계에서 반은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한데 묶어 무고의 옥, 즉 신사환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숙종은 환국 정치를 통해 왕권 강화를 이루며 무너진 조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첫째, 청나라와 국경분쟁이 일어나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조선의 영토가 완성이 되었으나, 백두산 정계비의 오른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의 한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두만강을 건너 간도지방에 정착해 살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자주 출몰하니 에도막부와 협상에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으며, 조선통신사 파견을 통해 외관 무역을 정비하게 됩니다. 둘째, 금위형을 창설하고 오군형을 완성했으며, 양민들의 군역 부담으로 세를 낮춰주기 위해 군포를 감면해 주었고, 상평통벌을 주조해 화폐를 유통하는 등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셋째, 그동안 공정왕이라는 이름으로 모셔져 있던 이대 국왕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종이라는 묘호로 바꾸어 주었으며, 세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긴 노산대군을 단종으로 다시 복위시켜 주었고, 단종의 복위운동을 위해 처형되었던 사육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넷째,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였고,
삼남 지방의 양전 사업을 완료하면서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숙종 때에 이르러 약 100년간 유린되었던 한반도의 피해 상황은 거의 복구가 되었으며 이는 영정조 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숙종을 이어 다음 왕을 누구로 추대할 것인지 노론과 소론은 또 의견이 서로 분분했는데 소론은 왕세자, 노론은 연인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숙종이 노론의 대표 좌의정 이의명과 독대를 하면서 연인군과 연령군을 잘 부탁한다고 청을 했는데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사감마저 둘의 독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훗날 경중이 즉위하고 일어나게 될 신임사화의 빌미가 됩니다. 숙종은 재위 46년간 당쟁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정치 백단의 국왕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쟁의 싸움이 격렬했던 것과 기존의 풍당은 서로가 하나의 목소리를 위해 의견을 합해가는 과정에서의 올바른 당쟁이었다면 숙종이 재위하던 시기의 당쟁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1720년 46년간 파란만장했던 숙종의 치세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고 이윽고 조선 20대 국왕 경종이 등극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